이번 수업 동영상은 정다면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다면체는 잘 아시다시피 입체도형 단원에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나오죠. 입체도형 단원에서 학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정다면체를 학습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다면체를 조작해보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면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상황들이, 그 기억들이, 그리고 그 체험들이 나중에 좀 더 높은 사고를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다면체를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면 기본적인 공간지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그거를 또 좀 더 응용하거나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그 내용에 대한 고급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조작해 보는, 그리고 관찰하는 그런 경험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 재료는 지오픽스나 4D 프레임 같은 다면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요걸 사용하는 동영상은 이 동영상 이후에 직접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는 동영상을 만들 건데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오픽스는 면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드는 거고 4D 프레임은 모서리를 이용해서 도형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조작 단계를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정다면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에 기초를 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록 다면체가 있습니다. 볼록 다면체라는 건 사실은 선생님이 판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볼록 다면체가 된다는 것은 볼록 다면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볼록 다면체는 오목하다는 부분과 좀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오목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볼록 다면체는 그 다면체 안에 점 두 개를 잡아서 선을 딱 그어요. 선분을 딱 그으면 절대로 그 도형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를 볼록하다라고 해요. 선생님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나중에 입체도형을 직접 만들어서 조작하는 데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볼록 다면체가 될 조건, 이거는 한 꼭지에 모이면은 몇 개 이상일까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이 동영상에 질문하는 건 거꾸로 조작을 하고 나서 다시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 꼭지에 모이면은 적어도 3개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꼭지에 모인 도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보다 어떻다. 이것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동영상 멈춰놓고 지오픽스나 아니면은 4D 프레임이나 이런 도구를 가지고 조작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 꼭지에 모인 도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보다는 어찌해야 될까요? 작아야 됩니다. 360도가 돼버리면 평면이 돼버리죠. 360도를 넘어가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야 돼요. 360도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볼록 다면체가 될 조건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정다면체는 정의가 뭐냐? 일단 전제 조건 여기 안 써졌지만 볼록 다면체이면서 첫 번째,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다. 모든 면이 똑같은 정다각형이라 해야 돼요. 뭐 정삼각형이면 모두 정삼각형, 정사각형이면 모두 정사각형. 한 꼭지에 모인 면의 개수가 전부 다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다면체의 정의를 한번 잘 보세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 한 꼭지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다. 자, 이제 그러면 정다면체 한 면으로 가능한 건 뭐 있을까요? 정삼각형이 있겠죠. 정사각형이 있고 정오각형이 있고, 정육각형은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정육각형을 우리가 넣으면 정육각형은 적어도 한 꼭지점에 3개가 모여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 세 개가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정다각형으로 볼 수 있는데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알아봐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오늘 선생님하고 하는 이 동영상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스톱 해놓고 생각을 다시 해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하셔도 좋습니다. 정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입니까? 60도. 이거는 잘 아시죠? 정사각형은 90도. 그럼 정오각형은? 정육각형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내각의 크기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 자,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오각형을 그려놓고 거기를 대각선을 두 개를 꺼서 삼각형 세 개로 나눠지니까 어떤 얼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모든 도블록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 몇 도냐? 이거 혹시 아세요? 답을 벌써 써버렸네. 360도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실 중요해요.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지금 몇 각형인가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각형입니다. 얘가. 선생님은 정칠각형을 그렸는데 하여튼 칠각형이에요. 자, 칠각형의 외곽이 저렇게 표시된 거 다 보이시죠? 요 하나하나가 외곽입니다. 하나하나가. 이 외곽 7개를 모두 더하면 몇 도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에서 얘를 우리가 카메라 조리개 있죠? 그것처럼 조금 줄여보세요. 좀 더 줄여보세요. 더 줄여봐요. 다 모이고 나니까 몇 도예요? 360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볼록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 360도가 맞아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일단 증명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정오각형은 외곽이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럼 360을 얼마로 나눠요? 5로 나누죠. 그러면 몇 도가 된다? 72도가 된다. 그러면 외곽이 72도니까 내각은 몇 도냐? 외곽이 72도면 내각은 그렇죠. 180도에서 외곽의 크기 72도를 빼면 되니까 108도가 됩니다. 그러면 정오각형은 한 외곽이 108도예요. 그럼 한 꼭지점에 적어도 3개는 모여야 된다 했죠. 그럼 오각형 3개 모으면 몇 도 됩니까? 108 곱하기 3하면 얼마죠? 오케이. 324도죠. 그럼 아직 360도를 안 넘어가죠. 가능합니다. 정오각형은 한 꼭지점에 3개를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오각형이 한 꼭지점에 3개 모인 그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다각형을 한 꼭지점에 모을 수 있는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자, 정삼각형은 일단 한 내각이 60도죠. 그럼 3개 모으면 몇 도? 180도. 아직 360도 안 넘어가니까 괜찮고 4개 모이면 몇 도? 240도 괜찮고 5개 모이면 300도 아직 괜찮죠. 근데 6개를 모아버리면 6 곱하기 60도 하면 360도가 되어버려서 평면이 되어버려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은 한 꼭지점에 모일 수 있는 게 몇 개다? 3개 아니면 4개 아니면 5개 이렇게 됩니다. 정사각형은 한 내각이 90도죠. 90도짜리 3개 모으면 몇 도예요? 270도. 3개는 가능합니다. 근데 4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4개 모으는 순간 360도 되니까. 정오각형은 한 꼭지점에 모을 수 있는 개수가 3개는 일단 가능하죠. 4개는 될까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게 108도였어요. 한 내각이 정오각형. 그럼 4개 하면 벌써 400 몇 도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는 됐고 정육각형은 한 내각이 몇 도인가 아세요?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한번 해볼까요? 정육각형은 외곽이 몇 도? 총 360도 합하면. 그런데 6개의 외곽이 있으니까 나누기 6하면 60도. 이게 외곽. 한 외곽이 60도니까 내각은 180에서 60을 빼면 오케이 120도. 그러면 한 내각이 120도 3개 모으면 몇 도예요? 벌써 360도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오픽스 갖고 정육각형 3개 모으면 평면이 돼버려서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 한 꼭지점에 3개 모인 게 정사면체, 4개 모이면 정팔면체, 5개 모이면 정이십면체가 됩니다.
정사각형을 한 꼭지점에 3개 모인 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정육면체. 여러분들이 정이십면체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정오각형을 한 꼭지점에 3개 모이게 한 게 이거 2개 잘못됐습니다. 12면체 맞네요. 제가 선생님이 방금 잘못 봤습니다. 정12면체가 맞습니다. 정오각형이 한 꼭지점에 3개씩 모이게 하면 정12면체. 이렇게 정다면체는 몇 개밖에 없다? 총 5개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외에도 많은 걸 공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조금 지루해져서 조금 빠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정다면체의 꼭지점, 면, 모서리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맞는 걸 살펴보세요. 세는 거죠. 세는 건 아주 중요한 수학적인 능력입니다. 수학 능력 중에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잘 세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놀랍게도 취업에도 많이 쓰입니다. 정육면체, 꼭지점, 면, 모서리 개수, 정팔면체, 꼭지점, 면, 모서리 개수 이 정도는 사실은 대부분 세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다음 동영상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정12면체 꼭지점,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셀 수 있습니다. 세는 방법도 꼭 해보셔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수학적인 능력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요거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12면체는 몇각형 몇 개씩 모였다 했죠. 한 꼭지점에. 한 꼭지점에 정오각형이 3개씩 모였죠. 근데 이게 정12면체를 했으니까 면은 총 몇 개예요? 12개죠. 그러면 오각형 12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맞죠? 그럼 오각형은 꼭지점이 몇 개씩 갖고 있어요? 5개씩 갖고 있죠. 그럼 5 곱하기 12 하면 얼마죠? 60이죠. 그럼 꼭지점이 총 60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 2번 보세요. 정12면체 한 꼭지점에는 몇 개의 정오각형이 만난다? 그렇죠. 3개가 만난다 했죠. 근데 그 3개가 만난다는 게 중요해요. 자, 정오각형이 3개가 만나는데 이쪽 정오각형 꼭지점 셀 때 얘 셌으면 이쪽 정오각형 꼭지점 셀 때 또 세고 이쪽 꼭지점 셀 때 또 세요. 얘는 3번씩 셌죠. 그러니까 3번씩 중복되니까 아까 5 곱하기 12는 60인데 3번씩 중복돼서 3으로 나누면 얼마? 20. 그러니까 꼭지점은 20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산을 이용해서 꼭지점의 개수를 셀 수 있다면 좀 더 복잡한 도형도 충분히 연산을 이용해서 꼭지점 그리고 모서리 개수도 셀 수 있습니다. 모서리 개수는 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12면체는 여전히 오각형 12개예요. 그럼 5 곱하기 12는 60이죠. 그런데 꼭지점 개수를 구하는 방식을 이거는 정20면체에 대한 꼭지점 개수고요. 정12면체의 모서리 개수를 구하는 방식은 선생님이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여기 비어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넣으면 되냐를 고민하면 됩니다. 오각형 12개 5 곱하기 12 나누기 뭘 할까요? 한 모서리는 면 2개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씩 중복되니까 나누기 2를 해서 30개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깊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해요. 왜 정다각형이 5개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그 다음 단계로 관찰을 하거나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연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다 외웠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이 공부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다른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되게 신나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언제든지 계산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직접 다면체를 만들고 관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